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주문하지도 않은 택배 상자가 현관 앞에 놓여 있는데 송장에는 내 이름과 주소가 정확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냈나 싶어서 뜯어봤더니 전혀 모르는 물건이 들어있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날 밤 10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상대는 정중한 말투로 본인이 물류센터 직원인데 방금 뜯으신 상자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잘못 들어가서 연락드린다. 그걸 임의로 개봉하시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면 카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인증번호를 말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또 어떤 분은 며칠 전에 산 영양제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한테서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제조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전량 리콜에 들어갔으니 환불을 해주겠다. 이 주소를 눌러서 카드 정보를 입력하라는 거예요. 내가 산 제품 이름도 맞고 주문 날짜도 정확해서 진짜인 줄 알고 링크를 누르려다가 손주가 발견해서 겨우 막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쿠팡 상담원이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받으셨는데 상대가 내가 최근에 주문한 물건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안심하고 통화를 이어갔대요. 그런데 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며 카드 뒷면 숫자를 물어보고 휴대전화로 온 인증번호까지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자동 결제가 여러 건 빠져나간 뒤였어요. 이 모든 일들이 최근 몇 주 사이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갑자기 내 이름과 주소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까요? 왜 내가 산 물건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설마 내 정보 하나 새어나간다고 큰일 나겠어? 비밀번호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조심만 하면 괜찮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이미 새어나간 정보가 있다면 비밀번호를 아무리 바꿔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름 하나, 주소 하나, 연락처 하나, 최근 주문 내역 몇 개,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한 사람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꾼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사는지 알고 최근에 뭘 샀는지 알고 어떤 번호로 연락하면 되는지 아는 상태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평범한 일상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짜 택배가 집 앞에 떨어지고 내가 산 물건 이름을 아는 리콜 문자가 오고 친절한 상담원이라며 전화를 거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대부분의 분들이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시지만 이미 카드 정보가 빠져나갔거나 내 명의로 모르는 계좌가 만들어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가 언제 피해를 당했는지도 정확히 모른 채 몇 달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전화금융 사기와 개인정보 유출 범죄 현장을 연구해온 생활보안 박사 박도윤입니다. 실제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피해를 당한 분들 대부분이 조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수법이 있는지 미리 몰랐기 때문에 당하신 겁니다. 오늘은 지금 조용하지만 몇 달 뒤에 갑자기 터질 수 있는 위험들을 어떻게 미리 막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몇 주 사이에 예전보다 이상한 문자나 전화가 조금이라도 늘어난 느낌이 있으신지 댓글로 솔직하게 한번 남겨주세요. 얼마 전 제 이모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모부는 69세 김영호님이신데 평소에 온라인 쇼핑도 자주 하시고 쿠팡도 편하게 쓰시는 분이에요. 자식들이 멀리 살아서 생활용품이며 건강식품이며 직접 주문해서 쓰시는 게 이제는 익숙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시니까 현관 앞에 자기가 주문한 기억이 없는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송장을 보니 이모부 이름과 주소가 정확하게 적혀 있더래요. 처음에는 아내가 시켰나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상자를 뜯어서 안을 확인하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이상한 건강보조식품 같은 게 하나 들어있었고 포장도 허술하고 뭔가 이상하다 싶었대요. 그냥 잘못 온 거겠지 하고 그대로 현관 옆에 두셨는데 그날 밤 10시쯤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는 정중한 말투로 본인이 물류센터 직원인데 방금 받으신 택배 리콜 대상 제품이 잘못 들어가 있어서 급하게 연락드린다. 그걸 임의로 개봉하시면 법적으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부는 깜짝 놀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셨어요. 상대는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법적 조치가 들어간다. 소송이 걸릴 수도 있다. 카드 정보를 확인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더랍니다. 이모부는 평생 법적인 문제 한 번 없이 사신 분이라 소송이라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지셨대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순간 판단이 안 서셨다고 합니다.
마침 그때 옆에 있던 아들이 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하다 싶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전화기를 건네받아 상황을 들어보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들이 그럼 제가 직접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자마자 상대는 갑자기 말을 바꾸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모부와 아들은 이게 사기였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죠. 아들이 바로 그 번호를 차단하고 혹시 몰라서 경찰서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비슷한 일 이후에 이모부 이름과 주소를 이용해서 집 앞에 일부러 가짜 택배를 떨어뜨리고 연락을 유도한 맞춤형 사기 수법이었던 겁니다. 이모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만약 아들이 옆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카드 정보를 말해버렸으면 어땠을까? 계속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하십니다. 평소에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막상 그 순간이 되니까 판단이 흐려지고 두려움에 먼저 사로잡히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모부 집에서는 가족끼리 단단히 약속을 정하셨습니다. 첫째, 모르는 번호는 절대 먼저 길게 응대하지 않는다. 둘째, 집 앞에 기억 없는 택배가 있으면 일단 사진만 찍고 손대지 않는다. 셋째,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바로 가족에게 전화한다. 이 세 가지를 냉장고에 크게 적어 붙여 놓으셨어요. 작은 습관 몇 개 바꾼 것뿐인데 그 뒤로는 비슷한 연락이 한두 번 더 왔어도 훨씬 덜 흔들리게 되셨습니다. 전화가 오면 이것도 그거구나 싶어서 바로 끊고 가족단체 메시지방에 이런 전화 왔다고 공유하시고 그러면 아들, 딸들이 조심하세요 하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서로 챙기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고 지금 당장은 별일 없어 보여도 몇 주 뒤, 몇 달 뒤에 갑자기 문제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쿠팡 사고 이후에 조용히 준비되고 있을 수 있는 2차 피해 수법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보안 습관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안전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바꿔야 나중에 마음이 편해지는지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 가족 전체를 지킬 수 있어요. 뒤에 나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조심성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계기로도 우리 일상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쿠팡 사고 이후 실제로 어떤 맞춤형 2차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이름, 연락처, 집 주소가 함께 새어나가면 사기꾼이 여러분 집 현관 앞까지 정확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주문하지 않은 상자를 집 앞에 놓고 그걸 열게 만든 뒤에 전화를 걸어 협박하는 수법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국내 여러 금융 보안 관련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실제로 택배를 이용한 협박성 사기 시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몇 달부터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출된 주소와 연락처가 그대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거든요. 박영수 68세님은 집 앞에 낯선 택배가 있어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혹시 가족이 주문했나 싶어 상자를 열어보셨습니다. 그날 저녁 바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상자 앞 물건이 문제가 있는 물건인데 왜 임의로 개봉했냐며 책임을 물었고 해결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협박까지 들으셨어요. 박영수님은 그 순간 너무 당황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셨는데 다행히 옆집 지인분이 그건 사기라고 바로 알려주셔서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문한 택배가 확실하지 않다면 상자를 열지 말고 상자와 송장 사진만 찍은 뒤 벽 쪽으로 살짝 밀어두는 것으로 끝내시면 됩니다. 현관에 잘못 온 택배입니다 라는 메모를 붙여두면 더 좋고요. 진짜로 잘못 배달된 택배라면 배송기사가 알아서 회수해 갑니다. 무엇보다 송장에 적힌 번호로 절대 먼저 전화를 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혹시 이미 상자를 뜯어보셨더라도 상대가 협박을 시작하면 길게 대화하지 말고 바로 전화를 끊으셔야 합니다. 겁을 먹은 티를 내면 더 집요하게 붙잡고 늘어집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바로 상황을 알리면 훨씬 안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집 앞에 내가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놓여 있었던 경험이 있으신지 댓글로 한번 적어 봐주세요. 이번 사고의 큰 특징이 주문 내역까지 함께 새어나갔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기꾼은 여러분이 최근에 산 제품 이름과 브랜드를 정확히 알고 그걸 미끼로 리콜이나 환불을 해주겠다며 문자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나요?
내가 며칠 전에 산 물건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진짜 회사에서 보낸 안내인 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해외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들을 보면 실제 구매 내역을 활용한 맞춤형 문자 사기가 일반적인 광고성 스팸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상대가 내 지갑을 정확히 겨냥해 들어오는 셈이죠. 이정자 72세님은 며칠 전에 종합 영양제를 주문하셨는데 얼마 뒤 모르는 번호에서 영양제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어 전량 회수와 환불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제품 이름과 주문 시점이 너무 정확하게 적혀 있어서 진짜 같았고 안내대로 링크를 눌렀다가 카드 정보를 입력하기 직전에 손주가 발견해 겨우 막을 수 있었어요. 이정자님은 나중에 생각해보니 등골이 오싹했다고 하십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카드 정보가 다 넘어갈 뻔했다고요. 문자 안에 누르면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는 주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안 누른다고 정해 두시면 됩니다. 리콜이나 환불 안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쿠팡 화면의 공지사항이나 고객센터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내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방식으로만 움직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상대가 급하게 지금 바로 처리해야 한다, 오늘 안에 접수해야 한다고 압박을 주면 일단 한번 숨을 고르고 가족에게 먼저 보여주세요.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주문한 물건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상한 문자나 전화를 받아본 적 있으신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유출된 기본 정보와 주문 내역을 바탕으로 마치 쿠팡 상담원이나 카드사 직원을 사칭해서 본인 확인을 유도하는 전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정보 몇 가지를 먼저 말해 신뢰를 쌓은 뒤 추가 정보와 인증번호를 빼내려는 방식이에요. 이게 정말 교묘한 게 상대가 내 이름도 알고 주소도 알고 최근 주문 내역도 아니까 처음에는 의심이 안 되거든요. 여러 통계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시니어층의 경우 낯선 문자보다는 정중한 전화 응대에 더 잘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사기꾼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최대한 친절한 상담원 말투로 접근합니다. 정말 예의 바르고 존댓말도 정확하게 쓰고 목소리도 부드럽게 해서 신뢰를 주려고 하죠. 최명자 74세님은 최근에 쿠팡에서 구입한 혈당 관련 상품을 상담원이 알고 있어 안심하고 통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상담원은 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며 카드 뒷면 숫자를 묻고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까지 요구했어요. 최명자님은 상대가 워낙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서 의심 없이 번호를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보니 자동 결제가 여러 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그때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드셨다고 합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오면 내 이름이나 주소를 먼저 말하지 말고 상대가 하는 말만 조용히 듣다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뒤 통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쿠팡 고객센터나 카드사 공식 번호를 인터넷에서 직접 찾아 내가 먼저 전화 걸어 같은 내용을 다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대가 시스템 점검 중이라서 급하다, 본인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말로 압박을 해도 절대 인증번호나 카드 뒷면 숫자를 말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런 숫자를 요구하는 순간 그 통화는 진짜가 아니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번호에서 상담원 말투로 전화가 올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같은 기본 정보가 한꺼번에 새어나가면 이를 이용해 내 명의로 온라인 계좌를 몰래 만드는 시도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계좌는 다른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뒤늦게 책임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내가 만든 적도 없는 계좌인데 그 계좌로 이상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게 범죄에 연루되면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 금융 관련 기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계좌 개설이 쉬워지면서 명예 도용 관련 신고 건수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이후에는 이런 시도가 잠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성호 65세님은 평소 온라인으로 계좌를 만들지 않으시는데 어느 날 연체 안내 문자를 받고 조회해보니 자신 명의로 된 계좌가 하나 더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 계좌는 이미 다른 사람이 여러 거래를 한 뒤였고 소명 절차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셔야 했어요. 장성호님은 은행을 몇 번이나 방문하고 경찰서에도 가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나는 앞으로 온라인으로 계좌를 만들 일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비대면 계좌 개설을 아예 막아두는 서비스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기능을 설정해두면 내 명의로는 온라인 계좌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진짜로 온라인 계좌가 필요해지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설정을 풀어야 하니 평소에 해외 주식이나 온라인 금융상품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 생활 패턴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온라인으로 새 계좌를 만들 일이 자주 있으신지 아니면 거의 없으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주소와 가족 구조, 주문 패턴이 어느 정도 파악되면 사기꾼이 가족이나 지인인 척 접근하는 시도가 더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주 보내주는 상품이나 자주 함께 시키는 물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이 더 그럴듯해지는 거예요. 딸이 엄마한테 자주 보내주는 건강식품 이름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주 사드리는 물건을 알면 그걸 이용해서 진짜 자녀인 것처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여러 사례에서 가족을 사칭한 연락은 단순한 무작위 시도보다 실제 생활 정보가 섞여 있을 때 훨씬 성공률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이런 사칭 시도를 훨씬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유미자 71세님은 딸이 자주 보내주던 건강식품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메신저로 연락을 해와서 진짜 딸인 줄 알고 신용카드 사진까지 찍어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카드사에서 이상 거래를 막아주어 피해를 줄였지만 한동안 크게 충격을 받으셨어요. 유미자님은 딸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말씀하셨대요. 정말 내가 보낸 메시지인 줄 알았다고요. 가족끼리 미리 우리 집만의 확인 질문을 한두 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함께 다녀온 여행지 이름이나 오래된 가족 사진 속 상황처럼 남이 알기 어려운 것을 약속해두고 돈이나 번호 이야기가 나오면 꼭 그 질문을 먼저 주고받는 겁니다. 가족이나 지인이라고 해서 바로 믿지 말고 잠깐 시간을 두고 예전에 사용하던 번호로 직접 다시 연락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부담스럽더라도 서로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사칭 연락이 걱정되신다면 여러분 집에서는 어떤 확인 방법을 쓰고 계신지 아이디어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5가지 유형만 잘 알아두셔도 큰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 위험들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법을 확장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맞춤형 사기는 문자 속 주소를 통해 시작됩니다. 한 번만 잘못 눌러도 악성 프로그램 설치나 가짜 화면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특히 늦은 밤 피곤할 때 온 문자는 더 위험합니다. 졸린 눈으로 눌렀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저녁 먹고 소파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그냥 습관적으로 문자를 눌러버리는 거죠. 주소가 들어간 문자는 원칙적으로 안 누른다. 필요한 안내는 내가 직접 공식 화면이나 직접 전화로 확인한다는 2가지만 분명히 정해 두시면 됩니다. 애매하면 가족에게 먼저 보여주고 함께 판단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실수하는 것보다 가족한테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봐달라고 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만의 문자 확인 원칙이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어떤 원칙을 정해볼 수 있을지 댓글로 적어보세요. 사기꾼은 먼저 내 이름과 주소, 최근 주문 내역 몇 개를 말해 신뢰를 쌓은 뒤에 중요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한다고 해서 진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게 함정입니다. 내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진짜 회사 직원이겠지 하고 안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상대가 친절하고 공손할수록 더 안심하게 되지만 말투와 친절함만으로는 진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의 바르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모르는 번호가 오면 먼저 내 정보를 말하지 않는다. 필요하면 내가 다시 공식 번호로 전화해 확인하겠다고 하고 끊는다. 이 2가지를 습관처럼 입에 붙이시면 좋습니다. 통화 중에 마음이 불편해지면 바로 끊고 가족에게 상황을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오면 바로 받으시는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거시는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택배가 오면 무심코 바로 뜯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관 앞에 상자가 있으면 일단 뜯고 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시죠?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는 이 습관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뒤에는 다시 돌리기도 애매하고 그때부터 마음이 더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처음 한 번의 행동을 조금만 바꾸면 뒤에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집에 들어갈 때 오늘 내가 어떤 택배를 몇 개 받을 예정인지 미리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고 기억에 없는 상자는 일단 사진만 찍고 옆으로 치워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족이 주문했는지 단체 메시지에 한번 물어본 뒤에 열어도 늦지 않습니다.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 현관 앞 택배는 주로 누가 관리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 계좌를 만들 일이 거의 없다면 아예 내 이름으로는 온라인 계좌를 만들 수 없도록 막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명예도용 범죄에 사용될 여지를 줄일 수 있어요. 단, 나중에 필요가 생기면 직접 금융기관 영업점을 찾아가서 설정을 풀어야 하니 자주 온라인 금융을 쓰시는 분께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온라인 계좌를 만들 일이 없다.
직접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문의해서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 가셔서 설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직원분이 자세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주로 계좌를 어떤 방식으로 여시는지, 직접 창구를 더 선호하시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휴대전화 개통을 내 명의로 몰래 하는 것을 막아주는 서비스들이 이미 꽤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전 대형 사고 때 가입해 두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문제는 본인이 가입했는지, 가족이 대신해줬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확인을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통신사 고객센터나 매장을 방문해 4명의 도용방지 서비스 가입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안심할 수 있고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가족과 상의해서 가입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통신사 매장을 언제 마지막으로 방문해 보셨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볼 마음이 드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해외 직구를 할 때 쓰는 통관 번호도 생각보다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번호가 새어나가면 해외 배송을 이용한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너무 자주 바꾸면 본인도 헷갈려서 잘못된 번호를 쓰게 될 수 있으니 유출 사고가 났을 때와 같이 필요할 때만 바꾸는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처럼 큰 사고가 났을 때 한 번 정도는 통관 번호를 새로 받는 것도 좋습니다. 재발급을 받으신 뒤에는 새 번호를 종이에 적어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고 앞으로 해외 배송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새 번호를 쓰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해외 직구를 가끔이라도 이용하시는지, 통관 번호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요즘 스마트폰에는 스팸 문자와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자동으로 걸러주는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설정만 살짝 만져도 위험한 문자 상당수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 스마트폰을 쓸 때 기본 설정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신도 모르게 이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부탁해서 내 휴대전화 메시지 설정 화면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세요. 스팸과 악성 메시지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켜져 있는지, 모르는 번호 문자가 따로 모이게 되어 있는지 점검해 두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스마트폰 설정 화면을 직접 만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주변에 누구에게 도움을 부탁해 볼 수 있을지 댓글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생활 습관만 조금만 정리해도 유출된 개인정보가 나를 향한 공격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소 하던 행동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하나만 기억해야 할 핵심을 짚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조용히 준비되고 있을 수 있는 맞춤형 2차 피해 수법과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보안 습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밀번호만 바꾸면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진짜 위험은 이미 새어나간 이름과 주소, 연락처, 주문 내역이 몇 달 뒤에 나를 겨냥한 사기 시나리오로 되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설마 나한테까지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안일함이고, 올바른 관리는 평소에 모르는 문자와 전화, 낯선 택배를 대하는 태도를 분명히 정해두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가짜 택배가 집 앞에 떨어지고 가짜 리콜 문자가 들어오고 상담원을 사칭한 전화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있지만, 오늘 정리한 원칙들만 잘 지켜도 그런 시도 대부분은 문 앞에서 가볍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명의로 모르는 계좌가 만들어지거나 카드 정보가 새어나가고 가족을 사칭한 연락에 속아 금전적인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설치고 은행과 경찰서를 오가며 소명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혼자 집에 계실 때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문자 알림만 와도 손이 떨리는 그런 날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연락이 와도 마음이 덜 흔들리고 아, 이거 그거구나 하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미리 정한 확인 절차 덕분에 서로를 더 단단하게 지킬 수 있고 무엇보다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어요. 온라인 쇼핑도 예전처럼 편하게 하고 택배도 걱정 없이 받고 그러면서도 필요한 선만 확실하게 지키는 거죠. 오늘 내용 가운데서도 당장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저는 모르는 번호와 문자를 대하는 원칙을 가족끼리 함께 정해 두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길게 통화하지 않고 내가 다시 공식 번호로 전화하겠다. 문자 속 주소는 누르지 않고 직접 확인하겠다는 두 가지만 지켜도 2차 피해 위험의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냉장고나 현관 옆에 크게 써서 붙여두세요. 그리고 가족끼리 단체 메시지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상한 연락이 오면 바로 공유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전화 왔는데 이상한 것 같다. 이런 문자 받았는데 한번 봐달라.
이렇게 바로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그건 사기니까 절대 응대하지 마세요 하고 알려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에 미처 다루지 못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금융 서비스에서 자주 쓰이는 사기 유형,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특히 많이 당하는 메신저 사칭 사례들을 더 자세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메시지를 통해 접근하는 수법들, 은행 앱을 사칭한 가짜 화면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 더 깊이 듣고 싶은 부분이나 실제로 겪으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 구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을 지킬 수 있는 귀중한 정보가 됩니다. 작은 이야기 하나라도 좋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적어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나 앞으로 꼭 지켜보자고 다짐한 습관 한 가지를 댓글에 적어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